61번 연구자가 연구계획 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 답은 1번이네요. 표본수가 충분한가에 대한 고려. 이것은 윤리적 문제가 아니죠. 연구 설계를 할 때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따라서 연구의 방법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는 아닌 거죠.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연구자가 연구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로 옳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사전 동의에 대한 고려, 3번 비밀 보장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고려, 4번 처치 여부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혜택과 손실에 대한 고려, 5번 중도 탈락의 권리에 대한 고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1번 표본수가 충분한가에 대한 고려는 연구의 방법론적인 고려사항일 뿐 윤리적인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답이 됩니다. 62번 집중 경향 또는 변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주어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든 값이 동일한 변인의 별량은 1이다. 맞나요? 아니죠. 모든 값이 동일하면 별량, 분산은 1이 아니라 0이어야 합니다. 값들이 동일한 경우 그 사이에 차이가 없으므로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별량은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설명이 옳지 않아서 1번이 답이 되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집중 경향 또는 변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기 때문에 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산술평균은 극단값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옳습니다. 3번 표준 편차는 별량의 양의 제곱근이다. 맞습니다. 4번 50% 절삭 평균은 중앙값과 동일하다. 옳습니다. 5번 모든 값에 일정한 수를 더하더라도 별량은 변하지 않는다. 옳습니다. 따라서 62번의 답은 1번입니다. 모든 값이 동일한 변인의 별량은 1이 아니라 0입니다. 63번 질적 연구와 구분되는 양적 연구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주어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증적인 접근. 양적 연구의 특징이죠. 양적 연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을 사용합니다. 통계적 데이터와 수치를 기반으로 사실을 검증하죠. 그래서 실증적인 접근은 양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2번 가설 검증의 활용. 이것도 양적 연구의 특징이죠.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를 시작할 때 명확한 가설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통해 그 가설을 검증합니다. 가설 검증은 양적 연구의 필수 요소입니다. 3번 해석학적인 접근. 이 특징은 양적 연구의 특징이 아니죠. 오히려 질적 연구에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해석학적 접근은요, 현상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죠. 개인의 경험이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강조하는 질적 연구의 핵심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3번은 양적 연구의 특징으로 볼 수 없어서 답이 되겠네요. 4번 인위적인 상황에서의 자료 수집. 양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실험이나 설문조사 등 인위적으로 설계된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죠. 이는 통제된 조건에서 데이터를 얻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연구 결과의 전집에 대한 높은 일반화 가능성. 이것도 양적 연구의 특징이죠. 양적 연구는 대규모 표본을 기반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고,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모집단 전체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죠. 따라서 문제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분에서
해석학적인 접근은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설명이니까 양적 연구의 특징이 아니니까 정답은 해석학적인 접근이 답이 되겠습니다. 즉 양적 연구는 통계, 실증, 가설 검증, 일반화, 해석학적 접근은 질적 연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64번 다음에 제시된 내용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주어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된 현상이나 개념의 공통점을 발견한다. 현상을 설명, 조작, 예언한다. 다음 연구 영역을 확장시킨다. 논리적인 체계로 조직된다. 답은 뭐죠? 이론입니다. 이론은 이처럼 공통된 원리나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을 의미하고 그 다음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연구 주제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고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도 하고 또 논리적으로 체계화된 구조를 갖는 거죠. 따라서 독립된 현상이나 개념의 공통점을 발견한다. 현상을 설명, 조작, 예언한다. 다음 연구 영역을 확장시킨다. 논리적인 체계로 조직된다. 이 내용은 이론을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답은 5번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론은 현상을 설명, 예측하고 논리적으로 조직된 것이니까요. 65번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남자 고등학생의 성매매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그 지역에 재학 중인 모든 남자 고등학생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 우선적으로 1000명을 표집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이 문제는 표집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그렇죠. 모든 남자 고등학생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 우선적으로 1000명을 표집했다. 모든 남자 고등학생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 우선적으로 1000명을 표집했다. 우선적으로 표집했다는 점이죠. 즉 모든 학생이 동일한 확률로 선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5번이죠. 단순 무선 표집입니다. 이 외에 다른 선택지들을 간략하게 보면 할당 표집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표집하는 방법이고 눈덩이 표집은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소개받는 방식이고요. 우연적 표집은 우연히 만난 사람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거고 의도적 표집은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표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65번에서 물어보는 단순 무선 표집은 무작위로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모든 남자 고등학생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 무선적으로 1000명을 표집했다. 무선적으로 표집했다. 즉 모든 학생이 동일한 확률로 선택될 수 있다는 뜻인 답은 단순 무선 표집으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